삼박 토론이 이제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 딱 그 주제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채용 수단으로서의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AI 요즘 많이 들어봤고 몇 해 전부터 뭐 AI를 뭐 이용한 무슨 뭐 이제 채용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도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AI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수한 그 기사들이 AI를 이기지 못하고 그죠? 한 번 이겼나요? 그렇죠. 그때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긴 것 같은데 거의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AI에게 이제 그 게임이 잘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연 이 AI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AI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우리 이제 인사노무 쪽에 이제 접목을 시켜봤을 때 채용하고 관련됐을 때 AI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 장단점,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딱 와닿진 않아요. AI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인공지능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박성록 무사님 알고 계신 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뭐 저희 인사노무에 이제 AI를 도입한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AI의 뭐 개념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렇죠. 예. AI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인공지능인데 사람이 아닌 어떤 뭐 기계 물체가 사람과 동일한 어떤 가치 판단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 AI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람만이 향유했던 그 바둑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수를 읽고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해서 두는 그런 바둑인데요. 저도 바둑을 아주 좋아해서 바둑 취미입니다. 네. 실례지만 몇 급? 제가 한 1급 정도 듭니다. 굉장히 잘 두시네요. 검증이 안 돼서 그냥 예. 여러 종류의 급수가 있죠,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알파고 사례만 봐도 그 알파고 이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이세돌도 그 내가 다 이긴다고 자신했는데 한 판을 이겼고 그 평가는 그 한 판 이긴 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 이러고 기원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기원에 가서 사람한테 안 배우고 알파고를 통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학습해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공지능이지 않나 싶어요. 예. 우리 삶에는 아무래도 좀 더 기존의 어떤 해왔던 역사나 어떤 경험들을 빠르게 더 좋게 변화시키는 게 AI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노동, 인사노무도 기존에 이제 해왔던 역사가 있고 인사노무 그 판단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더 빠르게 좋게 변화시키려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죠? AI 같았어요. 예. 혹시 그 박윤수 노무사님이 주변에서 AI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은 거는 알파고 때인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체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시합을 했을 때 컴퓨터들이 보통 적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고 이후에는 이게 정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우리의 그 인간의 지능처럼 계속적인 학습에 따라서 이 똑똑해지는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는 것들을 되게 두려움을 갖기까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보면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일부 중견기업들도 채용할 때 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기의 집에서 접속을 해서 뭐 면접 같은 경우를 실제로 가서 하지 않고 AI로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뭐 언론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회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었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그 채용 쪽에서 금방 이제 박윤수 노무사님은 그 면접을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면접 전에 그 서류 심사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걸 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그 이제 국내에 유수의 이제 대기업에서 그 서류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AI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단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이제 일단은 1차적인 선발이 되겠죠. 이제 면접은 오히려 이제 뭐 이제 그 외부 인사라든지 블라인드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더 올라가 갖고 이제 뭐 임원 면접까지 사람이 하지만은 그 채용 단계 1단계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AI를 갖다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약간 뭐 그 AI의 그 사례의 지표를 좀 해외로 한번 돌려볼까요? 혹시 그 아마존에서 AI에 관련된 이런 사례가 좀 약간 요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급성장한 유통기업이자 굉장한 뭐 세계 1위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뭐 IT, 자동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사실은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AI도 빨리 도입을 한 겁니다. AI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자동화가 들어가고 AI에는 그 다음에 진보된 AI는 당연히 가치 판단까지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알파고의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까지는 제가 조사할 능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자가 학습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아마존이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그 AI가 분석을 했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인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뽑았겠지만요. 통계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감점 이런 식의 결과치들이 나타난 것이 부작용인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성장할 때만큼은 남성 위주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한 뭐랄까요 좋지 못한 괴물이 탄생했다고 보이는 거죠. 재밌는 얘기네요.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치 판단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나 지능이라고 본다면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법 위반을 스스로 하고 있네요. 남성도 예. 여성도 아닌 인공지능이 네. 성차별을 하고 있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노무사님들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그 채용을 갖다 하는 것에 좀 한정을 했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반대하시는 입장인지 박윤수 노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개인의 생각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부작용이 일부 뭐 아마존 사례처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AI 자체가 기존의 인사팀 혹은 뭐 HR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이고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을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여지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대기업 중심으로 채용 비리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뭐 주관이나 혹은 뭐 외부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뭐 채용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비용을 획기적으로 그리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비용 절감 자원. 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찬성을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예. 예. 박성훈 노무사님은 뭐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나이대가 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AI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노무에만큼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새로움이 등장하면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인사노무 영역만큼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 인사노무 채용부터 퇴직까지 해서 그 회사에 진입을 하는 그 채용 과정만큼은 그 사람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우선은 여전히 그 대면의 효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획일적인 기준은 부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공정성으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감정과 그때그때 판단이 사실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대면 장점을 또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단점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맡기게 된다면 사실 또 탈락자들은 또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저도 그냥 사례식으로 해갖고 이제 제 의견을 좀 표명해 드릴 텐데, 그 공공기관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면접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는 뭐 공공기관 이름을 밝히는 수는 없는데, 공공기관에서는 AI를 통해서 이제 그 서류 전형 그거를 이제 뽑고, 그걸 만약에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대요. 하도 이제 뭐 경쟁률이 치열하고 뭐 수백 장이라 수천 장씩 쌓이는 그 서류를 갖다 다 빠른 시간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AI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부터는 이제 직접 면접을 쓰는데 뭐 비용 측면에서만 사실 볼 때는 2단계는 이제 집단 면접이었는데요.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AI를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그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얘기를 했었대요, 사실상. 근데 왜냐면은 이게 외부 위원들을 그때 이제 데리고 와서 블라인드 면접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면접 심사위원을 하는데 돈을 꽤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갖고 거기 이제 인사 담당자 팀장님인데 하시는 말씀도 사실 AI를 이용하면은 비용이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외부 또 이제 뭐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갖고 외부 위원들 갖다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은 AI 도입이 시급하긴 하나 저 역시도 뭐 박성록 노무사님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이게 사람 대 사람끼리 이제 부딪히는 이제 뭐 케미스트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그 AI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정례화되고 관리가 된다면은 분명히 모범 답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사람들이 해요, 기가 막히게. 또 학원이나 수업이 막 생기겠죠. 거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사농업, 특히 채용에 한해서는 AI를 하는 것은 좀 약간 아직까지는 AI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옛날 사람 비싸죠. 성차별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또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또 흐름이고 트렌드이다 보니 요즘에 이제 다들 대부분 손안에 인터넷을 들고 뭐 사물 인터넷부터 해서 이 활용 자체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는 측면으로 또 부정 채용을 막는 방안으로 간접적 활용은 뭐 적극 돼야 되겠죠. 하지만 주되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인데요. 면접이라는 건 단순히 채용 의사결정을 잘하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탈락자에 대한 대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탈락자가 기업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예를 들면 연세대 떨어진 친구가 서울대 입학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또 다른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력직으로.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이거는 좀 더 이제 대면 면접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채용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근로를 예정해 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사가 될 사람들이 뭐 내가 쓸 사람을 뽑기도 하고,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 경험으로서 사실은 일부 인원만 오케이 해도 뽑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채용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그 복합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면접 채용에는 AI는 간접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뭐 직장 상사는 아니죠. 그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에스모,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모 기업에서는 엘모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그러셨다고 그러죠. 맨 마지막 채용 면접에 있어서 본인하고
그 옆에 이제 관상을 보시는 분을 같이 옆에 배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에 대한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